오늘 아침 여러분 스마트폰 수익률 화면을 한번 열어보셨나요? 코스피가 6,400선을 돌파하고 S&P 500은 7,000선을 지키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피드에서 증시 상승, 낙관론 같은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중동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 측 중재자들을 통해 백악관에 한 통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고 종전을 선언한 뒤에 핵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란이 드디어 손을 내밀었구나 싶죠. 시장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호르무즈 재개방 소식에 원유가 급락하고 경기 순환주가 튀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진심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한다면 왜 이란 내부에서는 바로 그날 혁명수비대 측 매체들이 자국 외무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을까요? 협상을 원하는 나라의 군이 자기 나라 외무장관을 공개적으로 물어뜯는 것, 이게 과연 정상적인 그림입니까? 오늘 이 채널에서 우리가 파헤칠 것은 바로 이 이상한 그림의 이면입니다. 단순히 중동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포트폴리오, 여러분이 다음날 넣을 주유비,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진짜 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오래된 격언 하나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손자병법의 핵심 전술 개념인 성동격서, 동쪽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적의 시선을 끌고 진짜 공격은 서쪽에서 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제용어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어로 패공블리라는 개념입니다. 번역하면 기정사실화 전략이라는 뜻인데요. 상대방이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먼저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전술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교활하게 쓰이는 외교 기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에게 내민 이 제안, 즉 해협 먼저 열고 핵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이 구도가 딱 이 패공블리 전략의 냄새를 풍깁니다. 해협을 열어주면 미국이 이란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카드, 즉 해상봉쇄라는 무기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핵 협상이 시작되면 이란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선의의 제스처인지 아니면 정밀하게 설계된 외교 전술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타임라인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 쟁점은 4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쟁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길목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하루에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1%, 구체적으로는 하루 2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가 호르무즈를 통해 들어옵니다. 95%입니다. 이게 막힌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의 혈관이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비유하면 단지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메인 수도관이 하나밖에 없고 그 밸브를 다른 나라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초기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은 불태워버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말대로 해협 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 국제유가는 WTI 기준 95달러를 돌파했으며 브렌트유는 105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은 15척이 넘는 군함을 동원해 이른바 역봉쇄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이 봉쇄하면 우리도 봉쇄한다는 맞대응이었습니다. 이때 양쪽이 서로를 막으면서 해협 안에 갇혀있던 대형 상선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쟁점, 이란 외무장관의 호르무즈 개방 선언과 혁명수비대의 반발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 영해 쪽 항로를 이용하는 상선에 한해 통항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란 해안선 맞은편, 즉 남쪽 항로로 다니기만 하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부분 개방을 선언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즉각 감사하다고 반응했고 약 50개국 정상급이 참석한 호르무즈 항행 자유 관련 국제회의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이 소식에 10% 안팎 급락하며 장중 80달러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혁명수비대 계열 매체인 타스님 통신 등이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해협 개방 선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해협을 닫았습니다. 외무장관이 연 문을 군부가 다시 닫아버린 겁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서 지금 두 개의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쟁점, 핵 협상의 실제 간극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20년간 완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이란은 3년에서 5년 수준의 일시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죠. 이후 파키스탄 등 중재국이 중간 타협안을 냈습니다. 10년간 중단 후 10년간 저수준 농축을 허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란은 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상당량을 포기하고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희석하는 대신 미국이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200억 달러를 해제하는 빅딜도 논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타협안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중단돼야 하고, 농축된 우라늄 비축분은 대가 없이 미국으로 전량 회수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최종 입장입니다. 10년 중단도 아니고 무기한, 그것도 대가 없이. 이란 입장에서 이것은 항복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쟁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란은 오늘 또다시 협상 제안을 보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숨겨진 뇌관을 터뜨릴 시간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란이 미국과 협상하고 싶어하고 미국은 조건이 맞으면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돈과 권력의 흐름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으로 대표되는 온건파와 혁명수비대로 대표되는 강경파입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강경파는 5주간의 미국 이스라엘 공격을 버텨냈다는 사실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이란 각지에서 매일 밤 집회를 열고 어떤 양보도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란 지도부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이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재국들에게 직접 전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라늄 농축 관련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란 지도부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이란은 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일한 의지를 가진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외무부와 군부가 각자 다른 신호를 세계에 보내고 있는 사실상 두 개의 목소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것이 왜 숨겨진 뇌관이냐고요? 왜냐하면 설령 미국과 이란의 외교협상이 합의에 가까워진다 해도 그 합의를 혁명수비대가 내부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체결된 JCPOA, 즉 이란 핵합의가 2018년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의해 파기됐을 때 이란 강경파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 중에도 공격할 수 있고 서명된 합의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강경파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의를 통해 호르무즈 카드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혁명수비대에 힘이 빠진 그 틈에 미국이 다시 공격해온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협상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구조입니다. 이란의 제안이 진지한 협상의 의지인지 아니면 미국의 해상 봉쇄 카드를 먼저 제거하려는 전술적 기동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지금 유가와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에 걸려있는 가장 큰 화약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접 돈을 어디에 놓을지 결정하려면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그려봐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최고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현재 협상 교착 상태를 논의하고 전쟁의 다음 단계의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 선택지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협상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옵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시나리오 A, 단계적 합의 도출입니다. 이란의 제안대로 호르무즈 개방과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핵협상을 후속 과제로 분리하는 구조가 미국에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로선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해상봉쇄는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최대 무기입니다. 이 카드를 먼저 내려놓는 순간 핵협상에서 이란을 압박할 실질적 수단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내건 핵심 목표는 이란의 핵포기입니다. 핵 문제를 뒤로 미루면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배럴당 $70대 중반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재개방 소식 하나만으로도 브렌트유가 10% 빠졌던 전례가 있으니 완전한 종전선언이 나온다면 그 이상의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S&P 500은 7,000선을 더 높이 올라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코스피 역시 수출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물류비 정상화, 에너지 비용 하락이라는 이중 호재입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서 주의해야 할 섹터가 있습니다. 정유주와 LNG 운반선 관련주는 유가 급락과 함께 단기 조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유가 수혜주가 역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협상 결렬과 전선 재확대입니다. 이것이 현재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자 동시에 가장 과소평가하고 있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제안을 거부하고 군사 압박을 재개하는 경우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 지속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드론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계속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이란 원유 수출이 차단될 경우 하루 150만에서 170만 배럴의 추가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복합 위기 구조에 빠집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S&P 500은 7,000선 하방을 테스트하고 코스피는 수출주와 에너지 수입 기업 중심으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로 다시 뛸 것이고 이는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들과 해외 ETF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중의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S&P 500의 상대 강도 지수가 70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3월 말 저점 이후 S&P 500은 12.3% 이상 상승했고 나스닥은 17.7%나 치솟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협상 타결을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는 이 상승세가 다소 과하다는 느낌을 주기 시작했다고 직접 밝혔을 정도입니다. 즉, 협상이 결렬될 경우 시장이 받을 충격은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과매수 구간에서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중 충격이 됩니다. 악재와 고평가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나리오 C, 협상도 전쟁도 아닌 교착과 소모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은 어떤 데드라인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고 미국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이란 인프라 공격을 경고하는 말바꾸기를 반복합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가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핵심 당사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가 빠르게 성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공급 충격이 정상화되는데 평균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글로벌 금융기관은 대규모 해협 폐쇄와 운송, 보험, 항만 피해, 잔해 제거 관련 제약들을 고려할 때 완전한 정상화는 2026년 말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브렌트유의 연말 전망치를 배럴당 85달러 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됩니다. 기업들은 물류비와 원자재비 상승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고 이는 다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은 협상 기대와 결렬 우려 사이를 오가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좋은 뉴스에 오르고 나쁜 뉴스에 빠지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에 흥분해서 사고 나쁜 뉴스에 겁먹어서 팝니다. 상승의 열매는 못 따고 하락의 충격만 고스란히 맞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댓글창에 치고 싶은 질문들을 제가 먼저 던지고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란이 결국 협상을 받아들이고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혁명수비대의 내부 반발 때문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은 리비아의 카다피를 잊지 않았습니다. 카다피는 2003년 핵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대신 서방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11년 그는 나토의 공습과 내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핵을 포기한 독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 강경파가 어떤 압박 앞에서도 핵포기에 결사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협상이 진행된다 해도 완전한 핵포기가 아닌 부분적 동결과 사찰 수용 수준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정유주나 에너지주를 사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지금은 방향을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 자체에 대비하는 시점입니다. 유가가 오를 것이라 확신해서 정유주를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파키스탄 중재자가 백악관과 테헤란 사이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는 뉴스가 터지는 순간 유가는 하루에 10% 이상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합의 뉴스에 시장이 급등하면 그 상승을 고스란히 놓치게 됩니다. 지금처럼 단기 뉴스에 따라 시장이 10% 이상 방향을 바꾸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를 쓰거나 단일 섹터에 집중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투자자로서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물류, 항공, 석유화학, 철강 같은 업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이들 기업의 비용 구조가 악화됩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 방향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약세가 됩니다. 해외 자산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환차익이 생기는 구조이지만 원화 기반의 수입 비용이 늘어나는 기업들과 내수 소비자들에게는 이중 타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무엇인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보유 비중 조정입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이 난 종목 중 에너지 가격 민감도가 높은 섹터는 비중을 20에서 30% 줄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지금 시장은 이미 낙관론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이고 추가 상승 여력보다 하방 충격이 더 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둘째, 금과 달러 자산을 일부 편입하십시오. 협상이 결렬되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금값과 달러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시나리오에서도 금은 꾸준한 상방 압력을 받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이쪽에 배분하는 해지 전략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셋째, 만약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라면 조선과 해운 섹터를 눈여겨보십시오. 호르무즈가 완전히 열리고 글로벌 물류가 정상화되면 수혜를 받는 업종입니다. 단, 타결이 확인되기 전 미리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인 후 빠르게 추격하는 전략이 이 구간에서는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디에 베팅하고 계십니까? 댓글에 ABC로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투표 결과를 가지고 실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많이 나올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제한은 협상 진전의 신호일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해상 봉쇄 카드를 먼저 무력화하려는 외교 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협상이 진전된다 해도 이란 내부의 혁명수비대라는 강경 세력이 언제든 그 합의를 뒤집을 수 있는 구조적 불안 요인으로 존재합니다. 시장은 지금 낙관론을 이미 충분히 반영했고 바로 그 때문에 뒤집히는 뉴스 하나에 대한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것은 뉴스를 빠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 뒤에 숨은 구조를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